정신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반역적 세력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신을 왜곡하고 전복시키려는 이념 전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혼란의 시대 빛나는 보석 같은 희망이 될 것입니다. 특히 국회가 완전히 적화되어 있고 가장 아끼던 후배가 배신하는 상황임에도 대통령의 눈물겨운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정신문화계통의 기관장들의 성향을 보면 진짜 나라사랑의 묵묵한 고뇌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임명했고 이명박 시절 교과서 포럼의 고문을 맡아서 교과서의 편향성을 바로잡겠다는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에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 국정 교과서 편찬에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또 2023년 김광동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을 임명했는데요. 김광동 위원장은 노건리 양민 학살 사건에 대해서 불법 희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강경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2023년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강성 보수주의 성향입니다. 올해 2024년 7월 김낙연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의 경제사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었던 연구를 수행한 보수적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했는데요. 이종찬 광복회장까지 나와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와 같은 인사는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는 초강성 보수주의자들을 대한민국 정신을 일깨울 수 있는 구석구석에 채워넣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직스럽습니다. 좌파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대한민국의 시작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일본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탄생을 보고 있고 이것은 이승만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던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김일성 정권에 대한민국 정통성이 있다고 믿는 정신나간 주장들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보수 우파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로서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날입니다.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국가 3대 요소를 완전히 갖춰진 국가가 탄생한 바로 그날입니다. 이런 당연한 건국절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좌파들이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승만 정권을 친일파들이 세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을 청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사는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어책을 통해서 일본을 극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따라서 이승만은 결코 친일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은 이승만의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이승만을
친일파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에게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건국일 논쟁은 해방과 자유라는 이 두 이념이 격돌하는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은 전향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통령의 측근들 중에서 많이 이탈했습니다. 배신해왔습니다. 아마도 한동훈의 배신은 검은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싸울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별할 수밖에 없다고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명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의 강력한 보수주의 선언입니다. 그동안 보수우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을 의심해 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인사를 통해서 볼 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고강도, 최강의 보수 전사들을 전격적으로 발탁하고 있습니다. 좌파 성향을 가진 윤석열 주변 인사들이나 측근들은 아마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 행동의 징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이종찬, 이철우 부자들의 반란입니다. 윤 대통령의 오래된 친구 이철우 연세대 교수는 대한민국의 국정기조를 분명히 밝히라고 주제넘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참견하고 또 그의 아버지 이종찬도 온갖 방송에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맹 비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50년 지기에게 완전 배신의 쓴맛을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전현직 광복 회장들의 국가관 그리고 정체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광복회와 공개 토론하자라고 그랬대요. 광복회가 그 사람하고 그 공개 토론해서 동격으로 자꾸 만들려고 그런데 우리가 빠질 이유가 없죠. 물러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면 다 말끔하게 해소가 되는데 이 절차도 불법, 독립기념관장으로 할 이유도 불법, 모든 게 다 이게 부정적인 내용인데 뭘 구태여 그 사람하고 또 논쟁을 합니까? 소모적인 논쟁을 할 이유가 없죠. 물러나면 되는 건데.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독단과 반역사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저런 전체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칼 포퍼라는 철학자는 좌파, 우파 모두에게 존중받는 세계적 철학자입니다. 그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사회가 열린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모든 진리는 비판과 검증을 통해서 오류를 수정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독단적 주장이나 권위주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보장된 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퇴임 직전에 독립기념관장에 골수 좌빨을 알박기로 신고 나갔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김문수에 이어서 독립기념관장에까지 강력한 보수주의자 김형석 관장을 임명했습니다. 보수의 굳건한 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에 적합한 인사를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창 광복회장과 그의 아들 이철우 교수는 윤 대통령과 50년 지기 인연입니다.
이종찬은 육사 출신, 민정당에서 정치를 시작했지만 김대중 정권에 아부하면서 골수 좌파가 된 인물입니다. 이들 부자는 윤 대통령을 변절자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50년지기 인연을 공개적으로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집권 2년은 한동훈과 이원석이 윤 대통령을 철저하게 배신한 기간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지금까지 좌파들에게 여러 차례 배신을 당했습니다. 한동훈, 이원석, 진중권, 김경률, 이종찬, 서울의 소리, 최재형 등이 대표적으로 뒤통수를 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좌파들입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위기에 빠질 징후가 보이면 배신의 칼날을 뽑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좌파들의 뒤통수 치는 습성입니다. 지난 2년이란 천과 같은 시간을 허비했지만 그들의 배신의 교훈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빠르게 보수주의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 초보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정한 성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아가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는 어린 시절에는 많은 친구들과 교감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게 되고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필연적으로 혼자가 됩니다. 공술의 공수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고독한 존재로 가는 과정이 바로 배신일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들에게 집착하지 말고 그냥 그들을 보내주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관장 임명을 볼 때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보수주의로 도배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념 전쟁을 불사하고 있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쌘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은 과거 좌파들과 친하게 지낸 것도 사실입니다. 노무현을 존경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한 정체성은 보수주의에 있었습니다. 그는 좌파 색채를 완전하게 벗어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강력한 보수주의 정체성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정신세계를 움직이는 공공기관의 수장들을 볼 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확고한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임명된 이진숙, 김문수는 최절정의 보수의 전성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은 보수 진영의 보석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무한하게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최악의 위협적 존재입니다. 이 중대한 이념 논쟁에서 한동훈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가치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음에도 보수정당의 당대표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한동훈은 추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있습니다. 시정연에 후원해 주신 가이 포버스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